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제주의 바람이 제법 서늘하게 느껴지는 오후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서 우리는 종종 삶의 여러 단면을 돌아보게 됩니다. 건강의 소중함, 관계의 따뜻함,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까지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 무겁게 들릴 수도 있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나눠야 할 중요한 건강 정보와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건강과 안녕을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늘 평안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폐암 환자였습니다. 정확히는 폐암의 전 단계에서 발견되어 수술을 받았죠. 그리고 며칠 전 3년간의 추적 관찰을 마치고 완치에 가깝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폐와 복부를 촬영한 CT 영상은 깨끗했고 전이나 재발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 경험을 통해 많은 분들이 간유리 음영이라는 폐결절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간유리 음영이란 폐에 생긴 희미한 그림자로 암의 전 단계일 가능성이 있는 병변입니다. 저 역시 9cm 크기의 간유리 음영 안에 작은 암세포가 발견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간유리 음영이 암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결절을 수술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일부 병원에서 제 사례를 들며 불필요한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5mm 정도의 작은 결절은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염증의 흔적이거나 양성 종양일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죠. 섣부른 수술은 오히려 불필요한 고통과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경험 많은 호흡기내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여 경과를 지켜볼지 수술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와 모양의 변화입니다. 변화가 없다면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는 동안 제 곁에는 또 다른 싸움을 하는 소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내입니다. 아내는 지금 우울증이라는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진 속 아내의 밝은 미소만을 보시겠지만 우울증을 겪는 이들의 미소 뒤에는 종종 깊은 슬픔이 숨어 있습니다.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슬픈 사람이라는 말이 있지요. 어느 날 제주 바닷가에서 아름다운 풍경 사진을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여보, 여기 너무 아름다워. 당신도 함께라면 좋을 텐데 잠시 후 걸려온 아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낸 그 시각, 아내는 병원에서 힘든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의 제 마음은 뭐라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제가 아내 곁을 더 든든히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을 삶은 제게 또 다른 책임과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아내의 쾌유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개인의 건강 문제만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땅의 문제들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997년에 IMF 외환위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의 위기가 갑작스럽게 닥친 급성질환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서서히 몸을 잠식하는 만성질환과 같습니다. 한 대기업에서는 50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받았습니다. 퇴직금 외에 4억 원이라는 거액의 위로금을 준다고 했지만 신청자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4억 원을 받는 것보다 직장에 남아있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재취업이 어렵고 밖은 경제적 겨울이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생산성을 내지 못하는 인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밀려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구조적 딜레마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사회적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집니다. 최근 조세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편에서는 부자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고 불평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부자들이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40%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며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외면한다면 우리 사회라는 배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불안은 경제 문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일 끔찍한 범죄 소식을 접합니다. 돈 때문에 아들을 해치고 온 가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비정한 사건들은 우리를 경악하게 합니다. 법은 때로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놓기도 합니다. 5명의 가족을 해친 범인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물론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사형제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흉악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들은 결국 우리의 미래 세대, 즉 교육의 문제로 기결됩니다. 복잡한 입시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리고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만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백년지대계입니다. 아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건강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HPV 백신, 즉 가다실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성들만 맞는 백신으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남성들도 함께 맞아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독일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는 남성 청소년들에게 HPV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주고 있습니다. 남성이 바이러스의 주요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성 접종은 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은 물론 남성에게 생길 수 있는 관련 질환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리나라도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국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이러한 예방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CT 촬영의 남용입니다. 특히 수술 후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 관찰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자주 그리고 높은 방사선량의 CT를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의사의 입장에서는 작은 재발이라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반복적인 방사선 노출이 오히려 새로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수술 후 추적 관찰 시 저설량 CT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자 스스로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선생님, 방사선 노출이 걱정되는데 혹시 저설량으로 촬영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용기 내어 질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개인의 건강 문제에서부터 아내의 아픔, 그리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까지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개인이 건강해야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파도를 만납니다. 때로는 질병이라는 파도에 휩쓸리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파도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파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에게 기댈 어깨가 되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저 또한 완치라는 기쁨에 안주하지 않고 제게 주어진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려 합니다. 더 열심히 건강 정보를 나누고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